공진단은 슈퍼 파워다. 한번 공진단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쭌박사 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공진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공진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여기서도 공진단, 저기서도 공진단. 특히 그 대기업 그 회장의 사모님이 공진단 하면서 그 주변에 자녀들한테 주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단 자체는 약재가 사양, 녹용, 당귀, 그 다음에 산수유,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고요. 겉을 금박으로 쌉니다. 이 공진단이 또 일반적인 보약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보약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굉장히 그 한의학에서 보약 중에 최고 1등이죠. 보중익기탕. 기운이 없을 때 먹는 거.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십전대보탕. 한의학에서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은 일반인들도 좀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팔물탕,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공진단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공진단이 의외로 비싸요. 일반적인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이런 거보다 비싸요. 일단은 비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보약에는 없는 또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사양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약하고 뭔 차이라고 했을 때, 사양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향기 향자가 붙어 있잖아요. 향기 향자가 붙어 있는 거는 약물의 효과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향수에 사양 성분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수십 킬로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수컷이 암컷을 유인할 때 그 수십 킬로의 바깥에서도 이 사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향기는 입자로 돼 있어요. 입자로 돼 있는데 입자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전달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 몸은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피부도, 그 다음에 장 점막도, 그 다음에 장기를 싸고 있는 막도, 전부 다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노입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노입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쑥쑥쑥 다 들어가 버려요. 내부 장기까지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리를. 그럼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향기가 들어있는 약재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통과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장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물의 효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을 썼다는 이유는 뭐다?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양을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양과 같이 쓰는 약재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녹용. 녹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약 중에 굉장히 강력한 보약이죠. 한의학에서는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녹용은 보양약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 첫 번째로 써 있어요. 보양약은 뭐다? 엄청난 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을 말합니다. 그 아래 단계가 보기약이에요. 인삼, 산삼이 대표적인 보기약인데, 보양약은 보기약보다 한 단계 위에서 제 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진단이 비싼 이유가
녹용이 고가의 약재인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사양은 다른 보약에서도 쓰지 않는 약재인데 특히 고가의 약재인데 또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진단은 가격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보양약이라 하는 그 양기를 빠른 속도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귀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당귀는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보혈약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귀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는 약재예요. 그 중에서도 혈액의 주성분들, 그 혈액을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를 먹으면 흔히 말하는 연료를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구성이 뭐다? 연료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연료를 넣어주면서 동시에 강력한 양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녹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양이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재가 들어있냐면 산수유라는 약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산수유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은 어디에서 알고 계시냐면 산수유는 광고에서 많이들 보셨어요. 광고에서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한테 너무나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제가 전에 서울대 식품 영양학 CEO를 한 적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높으신 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광고법 위반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광고를 해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효능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말 광고를 잘했다라고 이제 그 강의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수유는 교과서에 수삼약이라고 나옵니다. 수삼약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응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응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변 관련 쪽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산수유는 에너지를 응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딱 공진단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은 보혈약이 들어갔죠. 당귀. 그러면서 우리 몸에 빠른 속도로 양기를 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바로 넣어 줄 수 있는 녹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응축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의 그 파워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산수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빠른 속도로 원하는 부위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진단은 당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약재다. 그러면서 이 공진단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 공진단을 겉을 싸는 게 금박인데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진단의 알을 이제 꺼내서 보면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바로 금박을 씌운 겁니다. 뭐야? 금박을 왜 씌웠어? 우리가 금박 어디서 보셨어요? 비싼 횟집에 가면 금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와, 회인데 금박이 있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드시는 거라고. 금박을 먹잖아요. 왜 먹어요? 이 금박은요,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굉장히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집에 금박이 있어요. 사실 이 공진단에 들어있는 이 금박도 마찬가지로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몸이 약해졌을 때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금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박의 또 하는 역할은 강심 역할을 해요. 일종의 강심제예요. 심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심장이
강화시켜줘서 피를 잘 뿜어내주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좋아지죠. 당연히 혈액을 온몸으로 구석구석 잘 보내주면 면역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영양분 공급도 잘 돼요. 그럼 사람이 몸이 약해졌을 때 심장의 박동력이 당연히 나쁘죠. 몸이 약해졌는데 심장의 기능이 좋겠어요? 바로 이 금박이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과 또 그 안에는 호르몬도 있고 이런 면역세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아, 공진단은 어떤 약이다?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연료가 되는 보혈제 당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그 양기인데, 이 강력한 양기를 갖고 있는 녹용이 또 들어가 주고, 이 에너지를 응축시켜주는 산수유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사양이 들어가서 바로바로 그 약효를 전달을 해주는데, 동시에 심장이 박동을 잘하게 해줘서 온몸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 잘 해주면서 약해져 있는 면역을 도와줘서 바이러스나 세균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공진단의 역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양 십전대부탕에 넣으면 안 돼? 어때요? 향은 끓이면 날아가요, 안 나가요? 십전대부탕이잖아요. 탕은 물에다가 약재를 넣고 끓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사양을 넣었어. 그 향이 다 날아가요, 안 나가요?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사양의 효과를 물로 달인 십전대부탕이나 보중이끼탕에다 넣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끓이면서 물에 달이면서 싹 다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향기가 있는 약재들을 굳이 꼭 중요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공진단은 일반 보약하고는 다르구나. 첫 번째, 사양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비싸다. 네, 비싼 사양과 비싼 녹용이 그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사양을 구하기 어려우면 뭐를 대신 넣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